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강의하기 앞서가지고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깔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 이 어도비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체험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해보고 괜찮으시다고 하시면은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터넷에서 어도비 이런 식으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체험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거 클라우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시면은 지금 프리미어를 설치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신 무료 체험판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신 후에 네,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일단은 PC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도비 들어가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 유료로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기존에 존재를 하는 뭐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뭐 에디우스, 뭐 파이널 컷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무료 프로그램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운영 체계 자체가 사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위치라든지 그리고 뭐 단축키 같은 경우가 뭐 다른 경우가 많고 그 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유료 프로그램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무료 프로그램 쓰셔도 상관없으시니까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도 아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잠시만요. 어, 인터넷 연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134, 134. 음, 음. 어, 여기, 어, 이, 어, 여기 관련된 정보들 입력해 주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있는 거를 준비해야 돼. 아, 네. 지금 나와 있는 요금이 일반 성인 요금이거든요. 그냥 프리미엄만 사용하신다고 하면 월에 한 24,000원 정도 이용료를 내시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학생이라고 하시면요. 학생 요금을 하시면은 요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도비 프로그램 모두 다 사용을 하고 2만 원의 사용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의 계정을 통해 가지고 두 대의 PC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인들 중에서 이런 영상 편집이라든지 요거와 관련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두 명이서 돈을 나눠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네. 네. 다운로드 한 10분까지 다운로드 진행하고 제가 간단하게 사전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다운로드 정보인력 제거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결제 정보 입력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강좌를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실제 실습하실 때 한번 더 체크하시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유료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거 녹화 종료되고 오늘 수업 마치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고 한번 실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자료를 최대한 제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더 같이 보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은요, 해당된 화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이 작은 거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요거 PDF 파일로 하나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PC로도 쉽게 보실 수 있게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은 이렇게 영문판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 같은 경우 한글 버전이 있으니까 좀 더 보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는 우리가 뭐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엑셀 같은 거 만들 때도 하나의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미어도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딱 지금 프리미엄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요, 별도의 파일이 생성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프로젝트로 생성을 하겠다라는 설정을 해주셔야지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설정들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뭐야? 여기 있다. 네.
처음으로 설명드릴 거는요, new project라는 파일이에요. new project는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항상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 이미지랑 지금 사진 속 이미지랑 좀 다를 겁니다. 지금 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지금 한 단계 낮은 버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자료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최신판 이미지이기 때문에 최신판 이미지를 나중에 참고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가 기존에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내가 놨었었던 영상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픈 프로젝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열고 싶다라는 경로를 찾는 공간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명이 계속 생성이 되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도 내가 이전에 만들었었던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것.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 혹은 여기 지금 하단에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요 두 개도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이란 것 자체가 지금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혼자서 영상을 제작을 하지만 사실 영상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분들을 좀 사용의 편의를 주기 위해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오픈 프리미어 러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새로 생긴 그 프로젝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이제 예전에는 PC로만 동영상을 편집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휴대폰에서도 손쉽게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도비사에서도 휴대폰으로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러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러시라는 프로그램 또 자체가 다른 기존의 이제 휴대폰에서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처럼 간편한 동영상 편집은 실제로 가능하지만은 내가 조금 고난이도를 요하는 동영상을 편집을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러시로는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편집했던 거를 PC로 편집하기 위해서 불러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도비를 돈을 주고 쓰는 게 좀 비용은 되긴 하겠지만은 휴대폰으로 편집해가지고 PC로도 서로 연동되면서 편집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편집을 좀 자유자재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부분들은요, 휴대폰에 러시라는 프로그램을 까셔가지고 휴대폰 편집하다가 PC로 넘어와서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는 뭐 자막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첫 화면인 프리미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new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요. 해당 화면처럼 뜨게 됩니다. 혹은 이런 화면이 뜨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 뜨지 않는 부분은 그 이전 버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큰 차이 없으니까 이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거는요.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한글로는. 요거는 이제 실제 프로젝트 명을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한글 파일 만들 때도
이 한글 파일 문서는 어떤 파일이다라는 걸 구분짓기 위해서 파일명을 항상 작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프로젝트에 대한 명을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시민교육이다. 요, 요, 요렇게 검색하시면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름은 하면 되지만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위치시켜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것인가인데요. 다른 한글 문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쉽게 뭐 바탕화면 만들었다가 내가 폴더 정리하는 김에 폴더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시지만은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위치 경로를 추적을 해서 파일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 자료 위치들을 추적을 해서 이 자료가 내가 사용했었던 자료다라고 인식해서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자료에서 보시면은 네 번째 란에 보시면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폴더를 생성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영상 편집한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분 지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 놓으셔야지 겹치지 않고 자료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최신화 돼가지고 내가 불러왔었던 파일을 좀 자유자재로 위치 추적해가지고 이 자료 정확하게 자료를 서치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파일을 불러온다고 했잖아요. 예로 들어가지고 이 이름이 제가 불러왔었던 이 위치에 DJI0151이라는 파일을 없애버리고 얘를 지금 밑에 있는 파일을 위에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만약 이런 경우 근데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이게 잘못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편집을 하다가 파일을 올려놨었던 원래 이 이미지여야 되는데 이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편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치 경로는 항상 중요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폴더를 항상 생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외에 지금 여기 보면 어도비, 에펙, 프리미어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막 읽고 전송하고 보내고 하는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우리가 내가 좋은 PC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길 일이 적겠지만은 좀 내가 좀 사양이 낮은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가 이게 막 작업을 했는데 작업했었던 게 갑자기 꺼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적 정말 많았었거든요. 예로 들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방송국에 있었을 때 영상을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누가 실수로 컴퓨터를 꺼버려가지고 파일이 한 번에 다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여기 보면 오토 세이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저장하지 않더라도 프리미어에서 자동적으로 주기마다 저장을 해주는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게 되면은 그 폴더마다 이런 식으로 오토 세이브들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오토 세이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걸 다시 불러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 있어서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폴더를 만드는 습관은 꼭 들이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원 같은 것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요. 나중에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무슨 동영상이었지 이게 무슨 음원이었지 이거 구분하기 찾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파일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 동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건 저만의 방법이고요. 아마 하시면서 내가 편리한 폴더 정리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이 지금 내가 만들 프로젝트에 폴더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도 폴더로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네임 적진 않겠습니다. 무제, 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데스크탑에서 경로를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마 요거 한글로 아마 시작하기였을 거예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은
네. 이제 창이 바뀌면서 아까 폴더 들어가 보시면은 아직 생성이 안 됐네. 응? 아, 음,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나? 잠시만요.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아놨네요. 네. 어, 아, 위치를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세이브 아까 얘기했던 거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가 생겨나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동영상을 실제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프리미어 창을 켜시다 보면은요, 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창이랑 간혹 다르게 위치되어 있으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작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변경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각각의 이 공간들이 어떤 작용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 또한 자료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게 뭐 어떤 거였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자료 다시 통해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요.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는 패널이에요. 프로그램 패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을 편집을 하면서 편집되어 진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화면, 실제 화면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죠. 프로젝트 패널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을 작업을 해야 되는 시퀀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퀀스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시퀀스 생성, 혹은 내가 동영상을 여기에다 불러오거나, 혹은 음악을 여기다 불러오거나,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여기 정리를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보시는 타임라인이라는 패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을 불러와서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그 영상마다 하나하나의 클립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 클립들을 우리가 다루고 붙이고 혹은 여기에다가 자막을 생성을 해서 만드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요. 요거는 도구 패널이라고 합니다. 도구 패널은요. 우리가 동영상을 뭐 클립을 이동시킨다. 혹은 내가 동영상 일정 부분을 자르고 싶다. 혹은 여기에다가 자막을 쓰기 위해서 자막 도구를 클릭해서 자막을 생성하는 그런 도구가 모여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촬영했었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혹은 소리가 흘러나오는 소리가 어느 정도로 큰지 작은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 이펙트라고 적혀 있는데 그 한글로는 효과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효과 말고 효과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을 건데요. 효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이미지를 키우거나 아니면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효과라고 적혀 있는 이펙트, 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영상을 보다가 영상이 화면이 겹쳐지거나 혹은 뭐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싶다던가 그런 효과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패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요. 한글 버전에서는 창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버전에서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불러오고 싶은 패널들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이 화면에 불러와져 있는 패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는 이외에 다른 패널도 존재를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후 강좌에서 요 패널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그 외의 패널들을 제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은요, 실제 엄청난 전문가들 또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패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런 패널들이니까 굳이 기억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요번 한 달 동안 강좌에서 설명드리는 패널들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동영상 편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요. 지금 패널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설명드려야 될 거는요. 우리가 패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을 해놨는데 뭔가 화면 보는 게 불편하다, 혹은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다 하시면요. 요 글자 모양을 꾹 누르신 다음에 위치를 이동시키면요. 패널들을 위치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작업의 환경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위치를 변경시켜도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간혹 가다가 이펙트,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편리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존재를 할 거고, 혹은 타임라인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들을 조절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만의 작업 공간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시면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윈도우 창에 들어가시고, 지금 한글로는 아마 이게 제가 사실 영어 버전만 사용을 해서 음, 어, 작업 영역. 요 워커스페이스가 작업 영역입니다. 작업 영역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업 영역 새로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저장하게 되면 내가 지금 설정했었던 작업 역량이 새롭게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게 패널이라서 이게 뒤섞여가지고 좀 공간이 지저분해졌다, 그러면 저장했었던 그 패널 라인들을 다시 불러오셔가지고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 위에 적혀 있는 요런 것들은 프리미어에서 지금 자주 사용하고는 사람들이 맞게 패널도 이렇게 공간을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조금 이해되셨나요? 어려우시죠? 이게 사실은 실제로 같이 해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좀 PC 여건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PC로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각각의 이제 우리가 실제로 동영상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이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제는 실제로 동영상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도 좀 패널, 요거 좀 변경 좀 할게요.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요, 시퀀스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시퀀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의 막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책을 보면은 하나의 예를 들면 뭐 기승전결 혹은 하나의 이제 공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공간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음,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지? 우리 클래식 음악을 들었었을 때도 뭐 1악장, 2악장, 3악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각자의 시퀀스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영상 종합적인 음악 자체를 하나의 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편집을 진행할 수도 있으면서도 하나의 통합적인 공간으로도 우리는 사용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그냥 시퀀스란 것 자체가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조금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아마 이거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뉴 아이템을 들어가셔서 시퀀스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컨트롤 N을 누르셔도 시퀀스를 만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시퀀스 창에 들어가 보니까 뭐 이상한 영어들 막 이렇게 막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해당 페이지는 이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동영상, 우리한테 맞는 시퀀스 공간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시퀀스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은요, 그, 우리가 카메라를 구매를 하다 보면 그 카메라마다 설정된 값이란 게 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프리미어에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 카메라들에 맞는 시퀀스 프리셋들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변해오면서 우리가 설정하는 창의 그 기준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없는 시퀀스 창을 우리가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팅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은요. 아마 세팅 설정이라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로는. 세팅으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로 보여지시는 에디트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이게 한글로는 뭐라 되어 있지? 제가 한글 버전을 사용을 안 해서. 편집 모드라고 되어 있네요. 편집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프리셋 공간을 쉽게 불러올 수 있는 프리미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커스텀. 한글로는 사용자 정의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걸로 맞추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29.97 프레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프레임이 제가 뭐라고 했었었죠? 프레임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프레임은 우리가 1초 동안 사진을 몇 장을 보여줄 것인가, 이미지를 몇 장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란입니다. 자,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예로 들어서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을 할 때,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1초에 30장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설정 값에 보면은 24장도 있고, 12장, 10장, 60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30장으로 촬영을 한 거를 60장으로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네, 화면이 끊겨 보입니다. 왜냐면은 실제 우리가 1초에 30장을 찍은 거를 1초에 60장으로 보여주겠다고 한 거니까 그 이미지가 두 번씩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막 끊어져서 보이는 느낌으로 동영상이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촬영됐었던 사진의 수에 맞게 하던가 혹은 그거보다 더 적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로 들어가지고 60장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맞게 편집을 한다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번엔 반대인 경우입니다. 빠를까요?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60장으로 했었을 때는요, 사진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압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60장으로 촬영을 하고 30장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거는요, 아, 그 다음 주에 설명하게 될 효과에서 요 내용이 사용되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슬로우 모션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슬로우 모션 동안 실제 움직임을 우리가 천천히 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었던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끊어져 보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사진의 수를 현저하게 많이 촬영한 다음에 그 압축됐던 사진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져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실제
내가 편집하는 프레임 수보다 많이 그러니까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셔야지 아까 설명드렸었던 슬로우 모션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요. 조금 복잡하니까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보면 30장, 30, 00도 있고 29.97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두 개 다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봤었을 때는 30장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0. 그 뭐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0.03 프레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이유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간혹가다 우리가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휴대폰은 요거랑 무관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던가 혹은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로 신호를 받았었을 때 그 비디오와 오디오에 오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싱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디오와 오디오가 원래 딱 맞아야 되는데 그 맞지가 않고 비디오는 먼저 보여지고 오디오는 뒤에 나오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간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들을 항상 조금씩 잘라주게 되어야 됩니다. 이건 휴대폰은 상관이 없습니다. 휴대폰은 그냥 30장을 하셔도 돼요.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던가 아니면은 뭐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0.03장을 항상 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디지털 카메라 디카로 촬영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요 29.97로 설정을 해주시고 편집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공식이 어려우시다고 생각하시면은요. 항상 내가 실제로 촬영한 것보다 한 단계 낮은 요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혹은 내가 24장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23.976으로 편집하시면 되세요. 휴대폰으로 촬영하신 거를 편집하실 때 29.97로 설정하시고 편집하셔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30, 60, 뭐 50, 이런 수치는 없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30장, 요게 60장, 요게 24장으로 편집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30장으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장 요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던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치는 외워두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풀 H의 구격 사이즈는요, 1920에 1080입니다.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080. 네. 요렇게 설정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실제 동영상에서 봤었던 FHD 화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공식이 안 외워진다고 해서 안 적으셔도 돼요. 인터넷에서 FHD 해상도 혹은 4K 해상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비교를 하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요 16대 9 사이즈의 화면으로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16대 9라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비율은 160대 9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만드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지금 픽셀이 디지털은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디지털은 1대1 그러니까 정사각형 픽셀로 촬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는 직사각형이고 어떤 카메라는 뭐 세로로 직사각형이고 어떤 카메라는 가로로 뭐 직사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적으로 정사각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선택해 주셔야지 이렇게 위에 보시는 것처럼 16대 9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필드라고 하는 건데요. 필드는 우리가 TV를 간혹 보다가 TV가
그 예전 아날로그 T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이 막 두 개 이미지가 그 뭐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그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하나의 이미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사진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동시에 이거를 송출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인 것처럼 보여줬었어요. 그랬었던 이유가 우리가 간혹가다 방송에서 이제 송출을 했었을 때 송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절반의 이미지라도 송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지를 두 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실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송이 아닌 디지털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송출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상이 간혹 가다가 야, 성공해가지고, 아, 이거 방송에 송출하고 싶어요. 그 영상 좀 하나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하면은요, 이 필드를 여기 보시면은, 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상관없습니다. 요 두 개에 대한 필드 영역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요건 아마 한글로 적혀 있을 겁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항상 노필드, 프로그레시브 스캔, 요걸로 설정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사진 이미지가 한 장 한 장 그대로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 포맷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요. 음,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사진을 우리가 일정 간격마다 0.03장씩 지울래? 말래? 이거를 결정 짓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드롭 프레임으로 하시면은 잘라주겠다라는 의미라서요. 이렇게 드롭 프레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정 방식은요, 제가 그 자료집으로 만든 거에 요 형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 적으셔도 요 작성란 있으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세요. 자, 요렇게만 설정하시면요. 우리는 실제로 유튜브에서 보던 시퀀스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설정하면 가장 좋지만은 매번 이렇게 설정하면은 귀찮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프리셋화, 요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세이브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설정한 거를 프리셋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로 들어가지고 뭐 FHD 29.97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이름 작성할게요. 불, 음, 불고기를, 요거. 뭐 예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OK를 누르게 되시면은 뚜루루 뭐가 생기면서 맨 밑에 제가 만들었던 요 프리셋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뉴 시퀀스 창 들어가신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요거를 선택하시고 제목만 입력하시면은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케이를 하게 되니까 지금 두 가지가 변화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화면이 아까 보이지 않았던 화면이 뭔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지금 뭐 시간초가 생기면서 요 모양새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천천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요. 아까 전에 프로젝트 패널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되면 하나의 시퀀스가 생성됐다고 해서 하나의 파일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겨나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동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내가 불러오고 싶은 동영상을 불러오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제가 임의 영상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을 불러오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영상 불렀을 때 또 파일처럼 이렇게 생성됩니다. 자, 다른 동영상도 하나 더 불러와 볼게요. 음, 이거, 목차 들고 갈 뻔했네. 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불러올게요. 잠시만요. 이번에는 음악을 불러올게요. 아이고, 콩으로 불러버렸네. 자, 요거처럼 폴더를 선택해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폴더를 설정했었던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폴더 정리 잘 해놓으면은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폴더 채로 이렇게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좀 설명드릴 거는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라색 그냥 필름지처럼 생긴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필름지에 이게 뭔가 주파수 같은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긴 한데 소리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도 존재를 하고 소리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리만 있는 그냥 음악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이게 동영상 파일인지, 동영상에 지금 소리가 없는 건지 이렇게 파악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불러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폴더를 들어가셔가지고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던가 혹은 폴더를 통째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하니까요. 내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편한 방법이 이거다 하시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요, 타임라인에 클립, 이 이미지 하나하나를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클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클립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위치는 지금 어디에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창이 뜨게 됩니다. 한글로는 잠시만요. 아, 그 경고창이 뜨면서 기존 설정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시퀀스 설정을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뜨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촬영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4K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은 풀 HD 시퀀스 공간으로 제가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랑 우리가 편집하는 화면이랑 달라서 이런 식으로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했었던 그 설정 값을 그대로 그냥 편집을 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체인지, 변경으로 바꾸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내가 설정했었던 그 시퀀스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요. 킵을 누르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도 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불러와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도구랑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음. 자, 첫 번째 도구는요, 선택 도구입니다. 선택 도구.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으셔야지 지금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선택 도구는요, 우리가 동영상을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이제 뭔가 이미지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뭐 이동시키거나 뭐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도구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르기, 한글로는 자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르기 도구입니다. 자르기 도구는요, 우리가 마우스에서 이렇게 클립에 갖다 대게 되면은 요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 선이 생겨난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영상이 두 개로 분할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르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두 개로 이제 분할시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영상 만들다 보면은 자막도 입혀봐야겠죠. 요 T라고 적혀 있는 도구가 텍스트, 글자를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T 같은 경우에는요, 텍스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활성화한 다음에 화면에 내가 자막을 입력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놔두시고 왼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입력하고 싶은 글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텍스트에 관련된 거는요, 마지막 주차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도구, 뭔가 뭐 네모를 만든다던가 요 꾹 누르게 되면은 동그라미, 다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만든다던가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나머지들은 저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다루고, 붙이고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불러와서 동영상을 잘라보고, 붙여보고 하시면 되세요. 아까 전에 도구로 이렇게 잘라봤었으면요, 단축키로도 잘라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 놔두고, 요 파란색 작대기를 인디게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인디게이터로 계속 부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디게이터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 이동시킨 후에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은요, 동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혹은 분할 말고 나는 이 앞부분 혹은 뒷부분 완전히 없어져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상태에서 Q를 누르게 되면은 앞에 이미지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고요. 네, W를 누르게 되면은 요 뒤에 대한 요 선택 인디게이터 뒷부분 요 이미지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자, 우리가 동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실수로 그 편집이 돼가지고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Z 누르셔가지고 이전 상황으로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잘라보고 딜리트해서 지우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단축키에 관련된 거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단축키들을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 많이 하게 되는 단축키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영상을 자르다 보면은 앞에 부분을 소멸시키기보다는 그냥 분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 K를 누르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내가 중간에 이미지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요.
해당되는 이미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요 공간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요게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편집하는 거랑 그 PC로 편집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차이점인데요. PC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 빈 공간 없이 붙여지게 돼요. 근데 P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두시고 동영상 편집을 마무리하시게 되면은요. 영상을 재생해 볼게요. 네, 재생되다가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요 길이에 맞게 영상이 지금 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놔두게 되면은 그 공간만큼은 어두운 화면으로 되기 때문에 요 화면을 당겨 주셔야 돼요. 네, 이거 당기다가 실수로 이미지를 눌러가지고 우리가 막 이미지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르기 위해서는 요걸 지금 요 빈 공간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딜리트를 누르시면요. 이의 이미지가 딱 맞게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해서 보시면은 네, 영상이 이어서 붙여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재생하기 위해서는요. 스페이스 누르시고 멈추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 한 번 더 눌러서 멈추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하는 거는 단축키 L을 누르게 되면 방금 전처럼 재생이 되게 돼요. 그리고 K를 누르게 되면은 정지입니다. 하다가 이제 리와인드 다시 역으로 재생을 하고 싶다 하면은 J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지금 단축키 모양이 같이 연달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LKJ 요거만 누르셔도 뒤로 가고 멈추고 앞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스페이스는 지금 누르고 멈추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생, 멈추고, 재생, 멈추고 기능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재생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는 L을 누른 상태에서는 일반 재생으로 되는데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고속 재생이 되세요. 우리가 영상 편집하다 보면요. 최소한 우리가 한 10분짜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촬영분이 한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촬영했던 거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편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생해서 이렇게 해서 뭐 편집하고 하면은 작업 시간이 엄청 빨리 듭니다. 그래가지고 L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재생해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빨리 재생하는 버튼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LKJ로 우리가 재생하고 리와인드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막 클립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요. 그 클립이 길어진 게 아니라 이 클립을 확대해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길이는 동일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보거나 혹은 전체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누른 상태에서 영상을 이렇게 재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동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서 재생하고 자르고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제 PC나 다른 PC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실습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영상 편집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당되는 그 영상을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이제 프로젝트만 준다고 해서 영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익스퍼트, 그러니까 영상을 추출하셔도 되지만요. 간혹 가다가 영상이 저 멀리 막 자르다가 지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영상을 출력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요 부분뿐이에요. 근데 저 멀리에서 영상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요.
요 멀리 있는 길이까지 영상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출력 많이 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해서 출력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하시면 요런 문제가 간혹 가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영상을 시작하는 지점과 끝을 맺는 지점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단축키 I를 누르게 되면요. 영상의 시작점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I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상을 종료시키고 싶은 부분에 가신 다음에 이제 단축키 O, 아웃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웃점을 설정을 하시면요. 요 지금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는 파란색 라인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만 동영상으로 추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추출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인아웃점을 이렇게 잡아서 편집을 하게 되면 딱 1프레임, 그러니까 딱 사진 한 장의 길이만큼 그러면 검은색 영역이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조건 생깁니다. 이게 아웃점을 잡히게 되면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하나의 영상만 보셨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를 만들고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겹쳐버리게 되면요. 요 딱 한장적인 부분이 어두운 화면이 재생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점,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을 잡을 때는요. 영상을, 그러니까 마지막 클립인 부분에서 한 칸 전으로 가신 다음에 아웃점을 선택하셔야지 내 영상이 진짜 마지막 지점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면은 좀 좋은 팁이다. 꼭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추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한글로도 아마 파일일 겁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추출하기라고 되어 있으실 거예요. 추출하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미디어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동영상을 추출할 수 있는 창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최신 화면이면서 조금 새롭게 변화된 좀 좋은 기능들이 좀 생겨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으로 미디어 파일이라고 해서 지금 이것만 지금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뜻은 우리가 동영상 파일로만 추출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저희가 우리 동영상을 배워가지고 유튜브로도 이제 바로 업로드를 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영상을 파일을 만든 다음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옮기셔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야 되지만요. 요즘은 요거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은요. 내가 여기 유튜브 채널하고 요것만 입력시켜 놓게 되면은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일로 추출하지 않고도 유튜브로 업로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도 바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해당되고 되는 곳에다가 활성화시키면은 바로 영상으로 업로드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계속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파일, 요거는 그냥 영상의 제목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제목을 설정하신 다음에 로케이션, 위치는 어디의 위치에 내가 영상을 추출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크게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혹은 포맷에 H264라고 적혀 있지 않으시는 경우에는요. 요 들어가셔가지고 무조건 H264로 하셔야 돼요. H264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포맷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상을 추출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릇의 크기에다가
영상을 추출할래?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로 들어가지고 영상 이 파일 자체는 사실 용량으로 치게 된다면요. 우리가 촬영을 2시간짜리 이제 영상을 한다고 하면은 막 8기가 혹은 뭐 14기가 뭐 길면은 뭐 몇백 기가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본인 파일을 그대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큰 용량의 파일로 추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최고의 사실이고 좋긴 하겠죠. 근데 영상 업로드하거나 뭔가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압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H264라고 하는 포맷, 그 저장 그릇이 지금 현존하는 포맷 그 그릇 중에서 화질의 손상이 없이 가장 깔끔하게 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선택하시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H.264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추출을 사실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요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비디오 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여기 비트레이트라고 한글로도 비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비트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숫자가 보통의 경우는 숫자 10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0은 이제 비트라고 해서 전송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속률에 따라 가지고 화질도 차이가 나게 돼요.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로 맞춰 놓고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1로 설정했었던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자글자글하게 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송률에 따라 가지고 화질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는 항상 높여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그러면은 음, 지금 제가 편집하는 거에 있어서 비트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거는 수치는 지금 50까지 되네요. 자, 50까지입니다. 왜 50, 입력이 안 되냐? 자, 50까지 됩니다. 그럼 50이면은 최고로 좋은 화질로 뽑힐 수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하나가 더 존재를 하는데요. 카메라에도 사실상 비트 전송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휴대폰에는 이런 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카메라에도 사실 여기 적혀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보통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본 혹은 휴대폰에 촬영됐었던 비트 값 이상으로 설정을 해도 화질은 더 좋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촬영했었을 때 이미 비트 값은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설정했었던 촬영본에 대한 비트 값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좀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 비트레이트는 2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최대가 50인 이유는요, 풀 HD 비트 값에서 최고의 비트 값은 50까지도 촬영이 가능해서 50까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휴대폰에 그러면 우리는 대다수는 이제 휴대폰을 우리가 촬영을 해볼 거니까요. 휴대폰은 그럼 비트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느냐 하시면은 비트를 20으로 맞추시고 추출하시면 돼요. 대다수 휴대폰은 비트레이트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 그냥 추출하게 되면은 10으로 된 상태에서 추출을 하게 되지만은 20으로 맞추셔야지 원본 화질과 거의 동일하게 영상이 추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화질이 깨진 모습만 보셨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 표현되는 색도 일정 부분이 빠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트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추출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원본과 가까운 이미지로 영상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레이트를 20으로 촬영을 했었으니까 저도 20으로 맞추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20으로 추출을 하게 되면은요. 아까 전 이미지랑 비교를 해볼게요. 어, 아까 전에 자글자글했었던 이미지, 물 같은 데에서 아까 전에는 이미지가 좀 자글자글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대로 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 값에 따라 가지고 화질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비트레이트는 항상 내가 촬영본에 맞게 비트레이트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요. 우리가 PC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다루고 붙이고 할 수 있는 작업은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응용을 하긴다고 하면은, 자, 해당된 영상에서 내가 음악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파일을 드래그해서 음악을 가져다 놓기만 하시면요. 음악이 이제 같이 깔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지금. 이걸 막상 해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걸 좀 설명드렸는데, 그걸 좀 빠져가지고, 그거까지만 설명드리고, 한 10분, 5분 정도 쉬었다가, 뭐 제 PC나 혹시 깔려있는 PC가 있으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습하면서. 클립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공간에 여기 지금 상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줄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이 클립에 요 위에 클립을 올려놓게 되면은 이미지가 위에 지금 얹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미지 위에 넣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이미지가 겹쳐졌기 때문에 위에 이미지가 지금 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작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아지면 그 위에 이렇게 겹겹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디오는요, 지금 아래 오디오를 깔았다가 하면요, 아래 오디오가 먼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오디오는 서로가 겹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믹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는 위에 이미지가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열할수록 오디오는 믹싱되어 겹쳐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편집하는 구간을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구간을 일명 가편집이라고 해요. 일반 컷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교육을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가 어떤 생각하면 영상 수행이 있어가지고 절반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르고 붙이고만 잘 하더라도 우리 영상 편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절반 이상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실제로 한번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토 세이브 파일이 생겨나는데요. 아까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30분 설명드리면 오토 세이브는요,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간혹 가다가 편집하다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업했었던 기록들이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시로 내가 작업한 걸 계속 저장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장하는 거는 아마 여기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은 저장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로 저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 저장을 깜빡하고 저장 안 하고 계속 편집만 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간혹 꺼지게 되면요. 네, 그 오토 세이브에 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것들 보면요. 이미 오토 세이브.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기록을 들어가시면요. 완전히 내가 맨 마지막 작업했었던 거는 확률적으로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내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꺼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오토 세이브를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항상 프리미어는 폴더를 만들게 되면은 한글 파일 같은 문서 파일이랑 달리 오토 세이브 파일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지금 프로젝트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계속 생성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아까 전에 패널들은 설명드렸었던 부분이니까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일은 시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퀀스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편집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편집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큰 틀 안에 편집할 수 있는 작은 틀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마우스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고요. 단축키를 입력해서 찾는 게 가장 쉬우니까요. 단축키는 이게 체제가 달라졌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는 커맨드 적혀 있는데 한글 일반 PC는 컨트롤에 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그 상태에서 N을 누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시퀀스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창을 들어가신 다음에 시퀀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 설명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지금 화면처럼 사전에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까 요거 세팅 값은 요 자료 보시면 있으시니까 요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신 다음에 프리셋을 만들어 놓게 되면 요것도 자료 있습니다. 프리셋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해당하면서 아까 전 만든 프리셋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요거는 초반에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퀀스 창에 들어가신 후에 다음부터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만들어놨었던 거를 클릭한 다음에 제목만 작성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가 설정만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는 뭐 컨트롤 N 혹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운 아이템 시퀀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시퀀스 맨 마지막 클릭하시고 제목 변경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실제로 제가 조금 이따가 PC 빨아드리고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전 화면이랑 달리 요게 지금은 이렇게 아무런 공간에 지금 존재하지 않고 시퀀스를 만들게 되면은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영상 이제 실제 동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와야 될 동영상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고 제가 수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오겠다. 그 폴더에서 드래그를 해서 영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우스 왼쪽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위치를 찾아서 원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포트를 해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불러와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이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해서 쭉 올려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동영상이 불러와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퀀스 내가 만들었었던 설정창이랑 촬영했었던 설정이랑 달라서 그런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풀 HD로 촬영을 했지만은 아까 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편집한 30장으로 편집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 촬영했던 건 120장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설정이 다르다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집된 화면으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킵 상태를 눌러줄 거예요.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편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면 되고요. 동영상을 이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앱 단축키를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영상을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멈추고 싶다 하면은 K를 누르면은 영상이 멈춥니다. 혹은 내가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J를 누르면은 이전 화면으로 점점 리와인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자료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공간으로 위치를 이동시킨 후에 제가 이제 영상을 자르고 싶다. 이제 영상을 분할시키고 싶으면요. 여기 단축키, 요 단축 모양이 요거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단축키로는 C라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여기 보시면 자르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활성화시켜주고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대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요. 이미지가 두 개로 나뉘어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항상 자르고 난 다음에요. 선택 도구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르고 도구를 위치시키겠다고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영상에서 잘리게 돼요. 항상 도구를 바꾸시고 영상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처럼 영상을 잘못 잘랐다 하시면요.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단축키로도 자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단축키를 변경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은요. 네. 컨트롤 플러스 K, 컨트롤 K를 누르게 되면은 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단축키 로고 바꾸고 나서 저한테 단축키 C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 단축키로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편한 이유가요. 외워들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내가 이 부분을 바로바로 자르고 싶어요. C 누르고 난 여기까지 다 C를 누르고 멈추세요. 그런 다음에 나가 자르고 싶은 부분 여기다 한 다음에는 이거 딜리트해서 삭제시키면 되니까요. 재생 중에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단축키로 영상을 자르는 거를 좀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로 잘라보시면 되고요. 혹은 완전 영상을 소멸시키고 싶어요. 여기 지금 클릭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하나의 파일 이거 하나 자체를 클립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클립이에요. 근데 영상을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 동영상이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잘려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요거를 하나의 클립, 요걸 하나의 클립, 이제 별개의 클립으로 고르게 됩니다. 자, 이제 클립을 여기 들어가지고 해당되는 요 선에서 이제 이미지를 잘라주고 싶다 하시면 완전 소멸시켜주고 싶다면 단축키 Q 누르게 되면은 앞부분이 완전 지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혹은 재생하다가 뒷부분을 완전히 지워주고 싶으면 단축키 W를 눌러주게 되면은 뒤에 대한 클립 하나의 지금 보면 요건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별도의 클립은 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된 클립을 완전히 소멸시켜 줄 수 있다라고 이해되시는 거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좀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요.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가 자르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요. 항상 이제 영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I 시작점과 마지막으로 끝점 단축 부분을 눌러서 해당된 선택 영역만 영상을 추출하겠다라는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신 다음에 한글로 파일, 요거는 그대로 파일이나 파일을 들어서 내보내기라고 그리고 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클릭하시고 내가 출력할 영상 위치 그리고 영상 제목을 변경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비디오 들어가신 다음에 더보기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비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항상
내 촬영본과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영상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출력이 되게 되고 저장 그러면은 실제 영상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보시겠어요? 세 분이서 해보시겠어요? 네, 깔아드릴게요. 다 됐나요? 아, 네. 두 분은 제가 PC를 깔아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